두 번째 심층 분석 주제는 게임주 거품 논란입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NFT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회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게임주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며 올 들어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냐,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게임주들의 하락의 원인들 어떤 게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 반응을 포함한 흥행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도 있다 보니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IPO 최대어로 꼽히며 시총 20조를 넘긴 바 있는 크래프톤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모가는 처음에 49만 8천 원 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상장 첫날 시초가는 44만 8,500원. 수요 예측 흥행이 좋지 못해서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8만 원으로 잠깐 치고 올라갔지만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24만 8,5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새롭게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흥행 실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크래프톤만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어땠습니까? 네, 다른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오딘 흥행에 힘입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았고 미르4를 낸 위메이드는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수익 내용이 가상화폐 매도 차익인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역시 신작들의 흥행 부진이다 이겁니다. 사실 지나친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 이런 요소들이 그동안 유저들에게 반감을 많이 가져다 준 게 사실입니다. 신작들의 부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한 건지 업체들도 요즘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메카 판교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크래프톤 판교 사옥인데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6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불이 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와 올해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 이중고를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크래프톤이 특히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올해 이를 타개할 전략 어떤 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크래프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프로젝트 M과 칼리스토 프로토콜 두 가지의 신작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진 않은 상황인데다 얼리 액세스, 그러니까 개발 중인 베타 버전 출시가 예정된 것이라 흥행을 함부로 점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배틀그라운드의 조기 흥행 사례를 떠올리며 이들 역시도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창작성을 바탕에 둔 지적재산권 개발인 만큼 소규모 조직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는 더 포텐셜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다른 게임 회사와 차별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 진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크래프톤이 올해까지 인도 시장에 투자한 금액을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인데 게임 개발사뿐 아니라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소셜 플랫폼 등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력 시장이던 중국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근 만큼 이를 타개할 돌파구로 인도 시장을 낙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새로 구상하는 전략들 어떤 게 있죠?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흥행작 오딘의 글로벌 서비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만 시장은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만 서버가 안정화되는 대로 이후의 출시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딘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P2E 모델 적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민하는 단계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한다는 게임 산업의 거대한 트렌드는 피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NFT 전문자 회사 메타보라를 통해
회사가 가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가상화폐 보라 생태계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회사죠. 위메이드는 올해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게임 회사가 게임보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더 많이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만큼 이 분야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는 올해 위믹스 플랫폼에 100종의 게임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가 현실 경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게임 업계가 P2E 모델로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 P2E 모델이라는 것도 사실 좀 사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사익성을 근거로 P2E 게임 심의를 게임위가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만 정부는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근 P2E 게임은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다 이제 사행성은 아니니까 적정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나와줘야겠습니다. 업체들이 나름대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게임주의 부활을 독려하기에 좀 충분한 수준인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 노력 외에도 신선한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 재산권 개발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게임 속에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 세계관을 사용하거나 해외 유명 히어로 영화 인물을 사용해서 게임 캐릭터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인데요. 예. 그런데 히트친 게임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유저들도 질리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IP 우려먹기와 국내 시장 공략 대신에 참신한 IP로 해외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 전후 돼서부터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급속하게 보수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어떤 NC 같은 경우 리니지 IP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을 개발하는 다른 데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IP를 모바일 게임으로 이식하는 데 집중해왔고 반대로 신규 IP의 어떤 개발에 등한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과 결합돼 가지고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한 5, 6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가지고 나갈 만한 좋은 게임이 없는 것이고 배틀그라운드하고 그다음에 검은 사막 정도 그 이후에 그 맥락을 잇는 좋은 게임들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존재감이 점차 약해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IP 우려먹기가 아니고 새로운 IP를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 IP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또 역시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먹힐 만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신한 IP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좋은 IP, 참신한 IP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야 좋은 IP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토리텔링 기반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시나리오나 게임 내에서 작곡이나 채집처럼 다양한 즐길거리로 보여준 게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 일명 노가다를 통한 레벨업이나 보상이 주된 게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게 국내 유저들의 탓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어떤 퀘스트가 주어지면 동영상은 스킵해버리고 내가 어떤 스킬을 얻었는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만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진행 스토리나 퀘스트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유저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니 회사도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입니다. 글쎄 게임사가 일부러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유저들의 니즈가 정말 반영된 결과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해외 게임들은 스토리텔링이 주를 이루는 모양이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해외 유저들은 아무래도 소설적인 재미나 세계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내가 왜 이 퀘스트를 하는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게임사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신작 게임 경쟁력을 갖춰서 해외 유저를 잡아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국내 게임 유저들이 갈수록 해외 업체가 만든 게임을 선호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한 국산 게임이 나와주느냐,
이 게임주 투자하실 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튜브 해시태그와 제목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국산 게임 빵빵한 스토리 없다면 실적도 빵점 이렇게 뽑아봤고요. 예, 해시태그는 게임주 부활, 스토리텔링 IP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